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다음 주일지 설마 그 다음 주일지 모든 시선이 탄핵 선고 스케줄에 쏠려 있는 지금 탄핵소추위원단에서 활동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도 열심히 기사도 보고 여러 현안들 많이 보시겠지만은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단 한 개도 없어요. 홈플러스가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가고 부도가 나서 지금 수천억 원이 지금 자금 위기네 그런 얘기 나오고 민간 국가 지정해서 지금 외교는 실종됐네. 자영업자는 20만 명이 폐업을 했네. 네.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은 사상 최초로 50만 명을 넘어섰네. 온갖 지뢰밭인데 이 모든 거를 조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 나는 겁니까? 정말 답을 알고 싶어요. 도대체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언제 나는 건지 모든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좀 모르고요. 모르십니까? 기자분들이 예. 몇 가지 질문을 하면은 요새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 다 빗나가가지고 예. 조심스럽고요. 아시는 것처럼 2월 25일 날 변론 종결이 됐고요. 그렇죠. 이제 과거의 탄핵 사건 중에 14일이 길었는데 그게 이제 3월 11일이었어요. 14일째 되는 날이.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예. 지난주 화요일 그것도 이제 지났고 그래서 최장 평의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마당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유력하게 예상을 했다가 그 예상도 다들 빗나갔고 이번 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이라도 선고 통지를 좀 하고 예. 주 중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는데 오늘도 이미 지나갔고 그래서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목요일, 금요일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평의 기록이고요. 예. 근데 사건을 비교를 해보면 이번 사건은 간단하고 명징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봤던 내용들이 탄핵 소추 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세부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 그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 국가적 혼란이라든지 국민적 갈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 명징한 사건에서는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지점을 좀 재판관들께서 이제 좀 인지를 하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사례를 봤을 때는 이틀이나 사흘 전에 이제 통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에 통지 들어가면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되는 거고요. 네. 수요일쯤 통지를 하면은 금요일 네. 아니면 더 이제 그런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일정상으로. 지금 통지 방식이요. 예. 대리인 변호사 대표 변호사에게 전화 통지, 그다음에 전자 소송 시스템에 그냥 업로드하는 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통지하고 다음 날 또는 하루 정도 건너서 이렇게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텀을 짧게 두고 통지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지를 사실은 이틀이나 사흘 전에 해야 되는 게 무슨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네. 예, 바로 하고 바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저런 소문들이 많이 들려요. 제가 온갖 찌라시와 온갖 뉴스와 이걸 다 보면은 언론 약간 강성 보수층을 대변하는 그런 언론사에서 오늘 제목이 이번 주면은 네. 탄핵 각하고 다음 주면은 기각이다. 재판관이 각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되면은 기각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취재했다고 담았더라고요. 네. 이런 건 근거가 있는 건가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언론에서 지금 헌재 결정과 관련된 또는 선고 일정과 관련된 이러저런 얘기들은 추측성이 이제 가깝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과거에도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이러저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5대3, 4대4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다 만장일치 파면이 결정된 것처럼 조금 헌재에서 어떤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 지금 밖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좀 탄핵 사유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5가지 탄핵 사유는 우리가 다 눈으로 확인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의 사실관계가 1부터 100까지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실 인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 탄핵 사유 자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은 사유들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탄핵 사유를 5가지를 인정했는데 저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인정돼도 이거는 파면을 결론을 도출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예.
5가지 탄핵 사유가 다 명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마당에 파면을 결정 안 하면은 어떤 사안에서 파면 결정하겠느냐 앞으로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최재 감사원장이 최근에 네. 세 분의 이제 개별 의견이 나왔는데 감사원법 위반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으나 맞습니다. 파면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대하지 않다라고 봐서 이제 기각을 했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 5가지 사유를 보면은 이제 계엄 선포. 예. 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상의 어떤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 전시, 사변, 국가 예. 비상 상황. 예. 그런 부분들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였다라는 거고 포고령 발령이 여러 가지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포고령 문구만 보면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예. 국회를 군경을 동원해서 침탈했다. 이건 뭐 객관적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정치인 법관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진술로 다 확인되는 부분들인데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정부 검찰이 윤석열 내란 수괴죄로 그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보면요. 예. 요약을 해요. 이러저러 헌법적 제도, 헌법적 가치 다 위반했다. 최종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요약 정리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헌재가 이 5가지 사유를 갖다 종합하면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건데 이거를 무너뜨렸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탄핵 사유에 대해서 파면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의 가장 본질적 내용들을 갖다가 부정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예. 뭐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 이렇게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렵다라고 네. 보시는 건데 네. 자 일각에서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를 먼저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것이냐 뭐 요 순서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해야 된다. 네. 뭐 국정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도 뭐 생기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의 민간 국가를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간 국가를 우리나라를 올린 것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한 게 한덕수 총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다. 뭐 이런 주장도 펼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쪽이 먼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어느 쪽이 선고가 먼저 나올 것 같으세요? 일단 지난주에 이제 감사원장하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선고도 조금 의외였어요. 원래는 이제 2월 25일 종결하면서 3월 18일 내일이죠. 박상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기를 잡으면서 그 전까지는 여타의 사건 변론기를 안 잡았어요. 예. 집중 심리하겠다. 대통령의 공백 이거 빨리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선고를 잡았거든요. 아마 탄핵이 진행된 순서대로 좀 정리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으로 저희가 선회를 했는데 그 측면에서 보더라도 윤석열 탄핵보다는 한덕수 탄핵이 뒤에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순서대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백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의 공백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먼저 정리를 해주는 게 맞죠.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좀 억지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동시에 선고가 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같은 동시 선고는 선례는 지금까지 동시 선고 선례는 없고 예. 이렇게 중대한 사건들을 2건을 동시에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내용들의 그 결정문을 같이 평의도 하고 평결도 하고 결정문까지 좀 정리하는 작업이 예.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서요. 아마 순차적으로 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에 요 며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승복인 것 같아요. 승복. 네, 예, 그러게요. 이승복 어린이 아니고요. 네. 네. 자, 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네. 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에서 좀 세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승복할 거다. 네. 민주당도 승복을 밝혀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먼저 승복을 언급을 했었죠. 지난 12일에 채널A 유튜브에 네. 나가서 얘기를 했죠. 네, 대담 과정에서 얘기를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 너무 당연한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강조할 이유가 없는데요.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얘기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건가. 아, 진정성이 없다 보십니까? 마은혁 재판관 헌재 결정 승복했습니까? 아직 그러니까 예.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행에게 헌재 결정 이행하면 안 된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문했거든요. 예. 저는 그런 국민의힘이 과연 저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과연 마은혁 재판관 저 헌재 결정은 저렇게까지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저 승복 얘기가 얼마만큼 무게감이 있게 다가갈까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예. 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죠. 변론을 재개해가지고 뭐 네. 이거를 다시 다 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제가 네. 궁금한 게 그럼 왜 마은혁 네. 재판관을 국민의힘은 임명을 하지 말라라고 저렇게 강하게 하는 걸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마도 뭐 구인 체제에 대한 여지가 생기니까 좀 그런 지점을 우려하지 않나 싶긴 한데요. 예.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해를 네. 못 하시는군요. 네. 민주당에서도 왜 이렇게 집착하냐. 저도 네.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네. 왜 구인 체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들어가는 거냐. 그래서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유를 모르겠다.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요즘 이 세간의 분위기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쪽에 승복을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기각이나 각하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네.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승복을 안 할 것이다 네. 라고 봐서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반대로 예. 그런 승복 프레임을 계속 가동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그 탄핵 기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기정사실화되는 효과를 좀 기대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 예. 그런 측면 말고는 무슨 근거로 저렇게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뭐 납득이 안 되고요. 자, 승복 우리는 계속 주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탄핵 기각이 되는 거야. 예. 이것을 계속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스스로들. 예. 예. 일종의 자기 확신 같은 거다. 예. 뭐 이렇게 주변에 보면. 암시를 계속 주는 거. 암시를 주는 거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제가 좀 눈길을 끌었던 기사는 그 월간조선 편집장이죠. 조갑재. 예. 전 월간조선 편집장 지금 현재 조갑재닷컴 대표가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만 하면 된다. 네. 이런 글을 이제 장문의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공식 입장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 예전에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승복하겠다라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음성으로나 아니면 글로나 승복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직은. 예. 승복의 표현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안 나온다면 왜 안 나온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파면 결정이 나오면 그래도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다시 뭐 불복한다는 어떤 뉘앙스라든지 연동이라든지 이러면 정말 지금의 갈등상 이상으로 더 갈등과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적어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국민들한테 좀 겸허하게 예. 사과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는 꼭 냈으면 좋겠고요. 최소한의 양식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승복은? 워낙이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언동을 계속 해가지고 좀 예.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지만 하기를 원하신다. 승복하기를 당연히 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가 지난주 금요일 네. 14일로 이제 끝났죠. 일주의 기한이 있었으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석방이 되고 그런데 어쨌든 법원에서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즉시 항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대검에서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 심지어는 보통 항고 또 기간과 상관없이 이렇게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요것도 지금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예. 숙고하는 듯 하더니 27시간 만에 특별 수사본부도 그냥 그 대검 예. 그 총장의 지휘에 따라서 그냥 안 하겠다고 포기해버렸고 네, 지지난주 금요일에 석방이 됐죠. 예, 예. 예, 그러네요. 지지난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결정, 토요일 날 이제 석방이 했고 이제 7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윤석열만을 위한 1인 특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 71년간의 어떤 관행과 다른 그 결정이고 또 그 이후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날짜 계산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구속시켜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그 사이에
딱 핀셋으로 윤석열만 딱 이렇게 석방시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불법 석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7일 동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요. 예. 근데 그 기간 안에는요. 즉시 항고를 하든 안 하든 집행 정지효가 유지가 됩니다. 7일 동안은. 그 얘기인즉슨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되어야 돼요.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구속 상태에 있어야 될 윤석열을 심우정 총장이 임의적으로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석방시켜 이렇게 석방 지휘를 해버려요. 예. 법률상 구금된 상태에 있어야 되는 사람을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석방을 지휘해서 석방을 시켜버린 거죠. 이건 철저하게 불법 석방이고요. 그래서 이런 석방을 지휘하고 그 직시항고를 못하게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야오당이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근데 과거 대법원 선례에 따르면 이게 선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내용이거든요. 아, 이런 선례가 있나요, 이게? 과거에 검찰총장이 부당한 방식으로 관여해서 내사를 종결시키거나 또는 그 상급 경찰관이 하급 경찰관에 대해서 부당한 방식으로 다른 경찰서 사건을 이첩을 요구하거나 예. 이런 사안들이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 됐거든요. 딱 지금이 그 상황입니다. 예. 왜? 이 석방을 할 거냐 직시항고를 할 거냐 이 부분은요. 박세현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특별수사본부에게 있는 거예요. 예. 대검 지침상으로도 이 수사에 관여하면 안 돼요. 독립성이 보장돼 있거든요. 대검 예규에도 어쨌든 직접 예. 이거를 지휘를 못하게 돼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정권을 주겠다고 했고 특별수사본 만들면서 결과물을 보고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우정 총장이 철저하게 외관상으로는 예. 특별수사본부의 반대를 꺾고 이렇게 직시항고 포기시킨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정확하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지금 수사해라. 필요하면 강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이 혼선이 빚어졌잖아요. 뭐 네. 윤석열 대통령 건은 이제 뭐 작심하고 이제 풀어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이거를 구속 기간에 날로 결정한 것이냐 시간으로 결정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일선에서도 혼란이 벌어졌고 뭐 법원도 검찰도 일종의 행정력 낭비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온 사방에서 지금 나도 구속 취소 해달라 지금 올라오고 있고 네. 그러면은 즉시항고 말고 보통항고라도 해가지고 이거를 네.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법리적으로는 즉시항고 제도가 존재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예. 보통항고가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법리적 논쟁은 실제로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논쟁을 다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즉시항고 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논쟁이 있군요. 즉시항고가 가능한데 보통항고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 법리적 논쟁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총장을 도주 원조죄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미 한번 고발을 하셨잖아요. 직권남용으로.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예. 이 도주 원조죄는 뭔가요, 이게? 형법상에 그 도주 원조죄가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 법률상 구금된 자를 예. 도주하도록 도운 사람. 말하자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빼내주는데 조력한 사람. 그게 가능한가요? 감옥에 있는 걸 빼내는 게? 그게 이제 물리력을 동원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 가지고 예. 이게 빼내는 과정에서 사실상 엄청난 뭐 조력을 한 거죠 말하자면.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 형법에 규정된 이 조문의 내용에 그대로 부합한 거 아니냐. 국민들은 다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아니 예. 권한도 없는데 무슨 권한으로 석방을 시켜. 7일 동안은 무조건 가둬뒀어야 되는데 아무런 권한 없이 그냥 풀어준 거니까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지난주 저희가 대검 항의 방문 갔을 때 제가 그 부분들을 강하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뭘 검토하고 있냐면 어쨌든 사실관계는 그냥 하나잖아요. 같은. 그렇게 부당한 방식으로 풀어준 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냐 도주 원조냐 뭐 네, 이런 직권남용을 한번 야구당이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도주 원조죄를 또 고발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판단은 좀 필요해서 내부적으로 좀 논의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총장 탄핵 소추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는데 네. 좀 전체적인 기류가 당장 탄핵을 할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분위기는 윤석열 탄핵 예. 파면이라고 하는 거에 좀 집중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예. 다만
심우정 총장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금에 집중할 어떤 지점들이 윤석열 탄핵이니 심우정 탄핵 부분은 조금 더 좀 지도부에 일임해서 시간을 좀 보자 이런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안이 있을 때 네. 정무적 정치적 판단도 뭐 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탄핵 소추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언정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지금 언제까지 임기를 뭐 임기는 원래 보장돼 있는데 본인이 이제 중간에 사퇴를 정권 교체가 되면 사퇴를 할 수도 있지만은 징계를 아예 이제 예전에 그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했듯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징계를 해가지고 이거를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징계가 이제 해임까지 있는 거고요. 예. 국회가 할 수 있는 징계 수단이 바로 파면이 가능한 탄핵 소추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과연 법무부가 또는 검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식구 감싸기에 많은 어떤 선례들이 있는데 하겠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좀 행사해서 엄중한 선례를 좀 남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은 이게 불법 석방이라고 제가 이제 단순하게 규정을 했지만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 대한 구금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형법에서 가장 중하게 다루는 범죄인 내란죄 구금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근데 심우정 총장이 과거에 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그래서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부분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즉시항고 권한을 행사했어야 되는데 행사 안 하고 원포인트로 석방을 시켰어요. 불법적으로.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속시켜 이렇게 또 엉뚱한 지침을 또 내렸어요. 예. 전반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설명이 안 됩니다.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책임 행위에 대한 어떤 엄중함을 분명하게 묻기 위한 국회의 권능을 좀 행사를 해야 된다. 선례를 분명히 남겨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탄핵안이 기각돼서 돌아왔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명태균 게이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론적으로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뭐 상당히 창원지검에서 수사도 많이 진행된 상황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언제 이게 제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냐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를 언제 소환 조사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더라고요. 네.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서울중앙지검의 이 수사에 대해서? 창원지검에서 중간수사 발표하면서 뭐 이러저런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매우 미진한 수준이다. 저희가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됐는데 이 사건은 핵심이 윤석열 김건희입니다. 여론조사 관련한 부분, 공천계획 관련한 부분 예. 여러 가지 다 관련돼 있거든 두 명이. 근데 이창수 지검장, 윤석열 그 대통령이 픽업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전주지검에 있을 때 사실은 중앙지검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은. 보통 이제 전주지검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바로 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죠. 검찰에서.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그러니까 중앙지검장까지 막 어떻게 보면 좀 초고속으로 끌어올린 거죠. 예. 그 사람이 과연 윤석열 김건희하고 직접 관련된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가감없이 수사하겠느냐. 당연히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거부권을 행사했죠. 자, 궁금한 게 시간 많지 않은데 그럼 거부권은 일단 행사를 했고 그러면은 결국은 제2요구 이제 재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언제쯤 이렇게 가닥을 좀 잡고 계신가요? 일단 가닥을 좀 아직은 뭐 의총이든 원내 지도부에서 뭐 일정을 좀 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모든 게 탄핵 국면이 좀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예. 뭐 재의결을 하든 예. 뭘 하든 다 뒤로 밀려 있군요. 지금 그거가 가장 핵심이니까 예. 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